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과연 우리가 승자편에 줄을 잘 서 있는지 아니면 패자의 끈을 잡고 있지는 않는지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게 됩니다. 제가 북한에서 다닌 국제관계 대학에서는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침탈당한 이유 중에 하나로 조선말 고종 황제가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인 줄 알고 러시아에 줄을 잘못 선 것을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것을 본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결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었으며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를 도와준 결과가 결국은 일제의 식민지 참탈의 주요 이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 우리가 당시 고종 황제가 해양 대국이었던 영국과 손을 잡고 일본을 견제했더라면 결국은 우리의 독립을 유지했을까라는 그런 질문도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당시 해양 국가인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은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종 황제는 바다는 잘 모르고 육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다의 힘, 즉 영국의 힘을 보지 못했다. 이런 말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큰 나라에 포위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자기 힘도 키워야 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동맹관계를 잘 가지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도 줄을 잘 서야 하지만 나라도 줄을 잘 서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겠습니다. 6.25 전쟁 후 우리는 줄을 잘 서서 경제적 기적과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줄을 잘 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이 안보 대결로 더욱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휴스턴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화웨이, 위챗, 틱톡 등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우리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미 국무장관 폼페오는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라는 연설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 중국과 결별해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얼마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인 비건은 미국이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퀘드를 만들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참여할지 말지 지금 그 어떤 의향도 당당히 내비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나토와 같은 기구를 만들려는 이 미국의 중요한 계획에 동맹관계가 있는 우리 한국이 빠져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그저 스쳐 지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반중국 포위망을 좁히고 있으면 중국으로서도 당연히 반중국 포위망을 뚫고 나갈 돌파구가 어딜까라고 찾을 건 뻔합니다. 바로 이러한 데 모든 나라들이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 얼마 전 양재추 중국共産당 정치국 위원이 부산에 와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물론 서로 이웃 나라들인 우리와 중국이 고위급 교류도 하고 현안 문제도 토의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나라들이 서훈 양재침 회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 문제가 합의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연내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합의된 건 없다. 현재까지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시진핑이 올해 한국을 방문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지금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주목을 돌리고 있는 것은 지금 미국의 반중국 포위망 이것을 많은 나라들이 보고 있으면서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반중국 감정이 너무 올라가서 그 어느 나라도 시진핑의 방문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없는데 왜 하필 대한민국이란 나라 우리가 불쑥 나서서 시진핑의 방한 문제가 자꾸 입에 올리는가 뭐 이런 문제입니다. 다들 양재츠 부상 방문 시 토의된 내용에 촉각을 잃는 바로 이 대목에서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8월 29일 괌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우리 국방장관이 빠졌습니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발기한 것은 우리인데 왜 빠졌을까요? 제가 지난번 국회 외교통일상임위원회에서 그 이유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였는데 강경화 장관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우리 함께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담에서 미일 국방장관이 이거 북한과 관련해서 유엔 안전보장리사의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대해서 중요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북한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주인이 돼야 할 이런 아주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일 이제 국방장관 회담에 지금 우리나라가 빠졌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점은 뭔가 하면 실제 이번에 이 3국 간 국방장관 회의는 우리가 지난 올해 먼저 이제 재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번 회동에 우리가 빠졌는지 물론 이거 국방부 소관 일이지만 혹시 장관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사항이 있는지 지금 왜 빠졌는지 우리가 그 결과 보고는 꼭 받게 될 것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한미 국방 양측의 그 시간 조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방 당국의 소관이고요. 다만 이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 하더라도 한미 양국 간 국방 당국은 다양한 레벨에서 매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 국방장관은 연례 개최된 SCM 회의에서 북한 문제는 물론이고 모든 그 양국 간의 국방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또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표가 중국과의 관계, 이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문제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 이제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있는데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중요한 외교 일정을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지난번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양재측 위원의 이번 방문은 새로 임명되신 서훈 안보실장과의 상견례 차원에서 오신 방안이고 또 모든 그 양국 관계 또 한반도 문제 지역 국제 정세에 있어서 폭넓은 그 의견 교환이 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 회담을 회피했다 이거는 전혀 맞은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우리 국방장관의 불참 이유를 코로나19 때문에 인사이동 때문에 뭐 시간이 맞지 않아서라고 구구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사활적으로 걸려있는 문제인 북핵 문제가 토의되는 이런 3국 국방장관 회담에 우리가 빠졌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양재치의 부산 방문 후 북핵 문제, 중국 문제를 그것도 한미일 3국 국방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토의한다. 뭐 이러한 사실 자체를 결국은 우리 정부가 부담스러워하고 또 중국의 눈치도 보고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국방장관이 빠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사드 산불 약속을 했다. 이런 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는 물론 미중 관계에서 첨예한 문제들인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문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문제 등에서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균형 외교라고 설명하고 또 많은 지식인들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안보는 미국에 또 경제는 중국 쪽에 계속 우거하는 길로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처럼 미중 관계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한다면 미국도 더 이상 우리를 전통적인 혈맹 상대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안보는 미국의, 외교와 경제는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면 질수록 미국이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이번 대선 기간에 나온 트럼프의 공약을 보면 앞으로 주한미군 감축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북핵 앞에서 주한미군의 전력을 더욱 늘려서 우리의 안보,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여당인 민주당 쪽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력이 과잉되었다. 오버캐패시티. 그러니 주한미군을 더 빼도 괜찮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일부 친여 전문가들 속에서는 1만 명 정도 주한미군을 더 빼도 괜찮다고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감축론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미래가 걱정됩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전통적인 미국과 손잡고 무너진 외교와 경제, 안보를 다시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중국 쪽으로 기울어진 우리 경제도 점차 미국, 일본, 이 해양국 쪽으로 저는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략적 모성은 오히려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다 같이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확고하게 줄을 잘 서야 합니다.